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서 K-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목표인데요. 우즈베키스탄과는 고속철 계약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해유전 발표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면서 산업 분야 전문가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내각에서 네. 환영 인사도 나갔던데요. 이번 순방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총평해 주신다면 어떠십니까? 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 일관성이 네. 너무 일관되게 없으세요. 일관성이 일관되게 없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예. 이렇게 이 어떤 국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국정 철학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연말을 한다든지 관심을 갖고 쭉 자기가 국민들하고 토론해온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예.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국정 철학은 뭐냐. 예.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무슨 반도체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예, 예. 또 언제는 또 AI 한다고 AI. 막 난리를 치더니 예. 갑자기 석유. 자원 개발한다고 또 예. 아니 도대체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널뛰기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예. 달라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에너지도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골고루 관심을 갖게 해야 되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이 예.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렸다가 널뛰기를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확 쏠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외교도 한미일 막 하더니 어느 날 한중일 또 막 하고 예. 이번에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중심성이 높아지고 네, 있어요. 갑자기 카자흐스탄 막 이런 나라들. 그래서 광물 또 개발에 또 공동으로 뭘 한다고 또 MOU. 근데 사실 MOU 큰 의미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네. 좀 이해할. 네,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한다. 네, 예. 그래서 K 실크로드를 구축한다. 뭔 그렇죠. 소리야? 근데 K 실크로드를 하려면요. 네. 중국하고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철도를 이으려고 해도 북한하고 중국 겹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카자흐스탄 못 가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K 실크로드를 놓는다는 우리가 그냥 건지. 쉽게 말해서 그냥 마리아 방구야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해도 저희가 되나요? 오늘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성윤 의원님 통해서 그 똥검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당히 좀 직격이 많은 방송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우즈베키스탄하고 고속철 KTX 이음 42량을 수출했다. 이 보도가 크게 됐고 이게 2,700억 규모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경에 이미 사실상 결정이 돼 있었다면서요. 아, 네. 이따가 석유 얘기도 하겠지만 석유도 보니까 미리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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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 이미 네. 지난 4월에 디자인 공모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디자인 공모. 네, 네, 네. 그럼 사실상 다 된 거를 대통령이 가가지고 K 실크로드, KTX 이음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네. 이 열차와 관련해서 외관 디자인을 지난 4월에 이거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현대 로템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이 얘기가 이미 다 된 거죠. 그래서 다 돼서 사실상 아주 세부적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계약 사항이라든가 네. 거래는 다 결정이 됐고요. 네. 디자인 공모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냐? 그게 작년
그러니까 지난 4월이라는 예, 예, 거니까 예. 올해 4월이죠. 예, 그죠? 이미 2달 네, 전에. 그러니까 지난 2달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8월 한 8개월 전에 계약 얘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보도에 네, 나와 네,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된 거고 네. 올해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 공모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께서 숟가락 놓으신 거죠. 숟가락을 놓은 거다. 다 된 것에. 네. 근데 오늘 제가 그것도 한번 뭐?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석유의 경우에도 사실 이 동해유전도 이미 지난 1월 달에 석유공사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시추를 이미 의결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회 의결까지 끝난 거를 대통령이 6월 3일에 1월 달에 석유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시추하자 뭐 하자 이거 다 결정이 난 건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6월 3일 날 나서서 국민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그 숟가락 직접- 놓으시려고 한 거죠. 이것도. 대통령 숟가락 전문입니까? 네, 숟가락 놓으려고 했는데 네. 내용을 잘 모르고 숟가락을 놓다 보니까 네. 부실한 게 오히려 이제 들통난 거죠. 아이고 창피해라.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내부 폭로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1월 26일 날 석유공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네. 8광구 6-1광구 아예 탐사시추 추진키로 의결을 이미 다 해버린 거고 네. 그리고 그때 이미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네. 동해 탐사 프로젝트 실무팀 담당자까지 다 참석시켜가지고 올해 말에 첫 탐사 시추를 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석유가 진짜 묻혀 있는지 확인을 한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 시드리라는 회사하고 시추 용역 계약도 이미 마쳤어요. 네. 그래서 시추선도 심지어 소액이 네. 몇백억이 이미 지금 예산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네, 880억은 어디서 나올지 사실 알 수가 말이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석유공사.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120억 가지고 나머지 몇백억은 뭐 돈 빌립니까? 그럼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정부가 산자부 같은 데서 보증 서야 될 텐데요. 그럼 그 보증은 공짜입니까? 그 보증 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보증이지 않습니까? 자본 잠식 상태고 그렇죠. 이 돈은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시추라는 것은 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건 날리는 돈이 매몰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보증을 정부가 서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리스크 있는 보증을 자본 잠식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석유공사가 수십조의 어쨌든 적자 상태, 그죠? 자본은 뭐 한 20조 가까이 되지만 네. 또 그것보다 한 1, 2조 더 많은 적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걸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가 네. 딱 걸린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숟가락을 놓는 바람에 그것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네. 양심 선언한 거 비슷하게 폭로한 거 비슷하게 돼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많은 오늘 진보 언론들이 이건 사실 지지율이 21%까지 폭락하니까 특히 40대에서는 긍정평가 8%, 부정평가 90% 네. 이렇게 세대별로 올라오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석유를 던진 거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던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던진. 아니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석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갤럽 조사는 26%로 5%포인트 지난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는 그냥 30% 박스권이고 떨어졌어요. 30.1%로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30.1%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66%로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갤럽에서요. 네. 5%를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2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때 갑자기 이제 21%가 되면서
야 이러다가 20%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10%대로 추락하는 네,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 10%대로 추락하면 탄핵이야. 아, 이런 얘기가 돌았죠 그때. 예. 왜냐하면 10%대는 정말 이건 네. 그렇죠. 예, 앉아 있기가 힘든 민망한 수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예. 때문에 물론 20%도 국정 동력이 상실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0%대가 되면요. 국정 동력이 상실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사실상 식물 정권이 돼요. 네. 30% 초반대가 되면 20%대가 되면 이건 식물 정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레임덕 상태예요. 레임덕 상태. 네. 30%대는 국정 동력 상실. 네. 20%대는 레임덕. 그냥 레임덕에다가 거의 뭐 정권 말기 현상 이런 네, 거고 예. 10%대는 진짜 그야말로 하야해야 되는. 네, 20%도 거의 뭐 하야 위험 수준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1%가 딱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이다 오면서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때냐면 통화 기록이 나왔던 맞아요. 직후에 예. 그 최상병 사건에서 건 관련해서 네, 이종섭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이 나왔죠. 8월 네, 세 차례. 그래서 통화한 뭐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통화 기록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굉장히 촘촘하게 드러나면서 네. 그 통화 기록이 이제 세 통씩 8월 2일하고 뭐 네. 8일인가 그죠? 8월 2일 세 차례, 8월 8일 한 차례. 네, 예. 그래서 2일하고 8일하고 그런데 이 통화 기록에 이 상황 전후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네. 갖다가 재구성을 해보니까 네. 이게 그 외압 소위 말해서 수사 기록을 수사를 이첩을 하라, 네. 이첩을 하지 마라. 그죠? 네.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그때 그렇게 외압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 수사 외압을 한 장본인이 누구였을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통령 본인인 것 같으네. 맞아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음.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어쩌다 하지만 네. 이제 약간 경로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쩌면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누구 뭐 비서실장 이런 게 어떤 이런 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하더라도 직접 설마 전달했겠나 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사단장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 이제 항명수괴죄로 누명을 쓰고 몰리고 이 억울하게 오히려 이분을 갖다가 네. 이 족치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수사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거꾸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이게 반전이 되는데 네. 이 장본인이 이게 어쩌면 재구성을 해보니까 이걸 지시한 사람이 혹시 대통령인가? 라고 국민들이 이 전후 사정을 보면서 직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모든 몸통이 대통령 본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거의 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1일 있을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또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제 얘기는 21%가 됐던 것은 네. 그 충격이죠. 그 충격.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 전까지는 뭐 대통령 막 욕하고 막 다 해도 네.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예. 대놓고 그러진 않아. 이제 되게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암시해서 대통령을 이제 잘못 모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또는 대통령이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하면서 아니 본인이 아예 그냥 이 모든 외압의 주체였구나 네. 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알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충격과 네. 이런 것들이 있다가 26%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회복되는 상황. 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에 의해서 약간 이것이 묻히면서 이 회복이 된 것이지 이거 회복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뭐 그러니까 21일 날 청문회 하고 나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네. 이것이 뭐 석유 이것 때문에 회복되고 그거는 아닌 것 전혀 같다. 상관이 없.